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네,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먼저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블렌장님께서 나를 차버린 스파이 정말 재밌게 봤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예전에 코미디 추천 옛날에 90화 때 우리가 코미디 추천에서도 글렌장님이 그 들으시고 댓글로 다셨대요. 요 영화를. 네, 그래서 꽁치리님 말대로 진짜 퓨어하게 웃기고 조조님처럼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머리 비우기용으로 딱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142화 네, 그 석보 영화의 생글초우님도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와, 감사합니다. 까날님도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를 차버린 스파이 아직 안 봤는데 거기서 립스틱 씬이 뭐 나오나 봐요. 그러게. 그래서 그 립스틱 장면은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그 장면은 절대로 못 잊을 것 같다.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문화생활을 하죠. 자, 오늘의 문생 새우의 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하게 되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돌림판이야? 돌려. 과연 누구일까? 아, 제가 의도치 않게 요새 갓생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가 요새 재밌게 본 거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플로리다에서 신이 되는 법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커스틴 던스트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뭐 많이들 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별로 관심 없다가 그냥 동해서 1화를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본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커스틴 던스트가 아기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다단계 회사에 빠져 있는 거야. 그 다단계 회사 이름이 팸이라는 그냥 패밀리를 줄인 것 같은 그런 회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하니 많이 하는 약간 바보 같은 그런 남편이에요. 착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알렉산더 스카르가드야. 그쵸? 되게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기 이제 남편 사랑하고 가족 다 사랑하는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막 빠져있고 다단계라는 게 사실 돈 벌기가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소수가 아니라면.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 갑자기 남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 이거가 약간 전 보고 충격이었는데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네. 되게 좀 이 드라마의 특징적인 뭔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갓난 아기만 덜렁 이제 남겨지고 그리고 그 뺨에서 샀던 그 다단계 물품들로 가득 차 있고 집이 이 다단계 사업을 유지하려고 대출도 엄청 받아놓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재산 압류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 남편의 그 윗급 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깔짝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커스틴 던스트가 원래 미인대 출신에 끼가 좀 있고 말하는 거 되게 잘하고 약간 기계가 있는 사람인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서 뭐 이런 뺨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상대로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드라마예요. 재밌겠다. 그쵸. 이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계속 빠지게 돼요. 연출이나 이런 재미있는 연출들이 되게 많고 이게 배경이 지금 미국의 한 90년대 이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들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는데 그 보는 맛도 좀 있고 그 약간 커스틴 던스트가 사투리 쓰는 되게 약간 기센 언니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너무 맛깔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그 남편의 윗급 관리자와 이 커스틴 던스트가 엮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 관리자가 진짜 얼굴 허옇고 멀대같이 말라가지고 되게 좀 기가 약해 보여요.
근데 말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다운라인이 없어지면 자기도 이제 그런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회유하면서 아 남편이 갔으니까 이제 너가 이제 그 사업을 맡아라 하면서 계속 이제 하는데 이 기가 훨씬 센 거야. 커스팅러스가. 그래서 아주 휘두르기 시작해요. 장난 아닌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게 약간 변화가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이게 약간 막 뺨 때리고. 근데 웃긴 게 그 관리자가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약간 관계성이 이상하게.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 기계에 반하는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재미도 있고 그 이 뺨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동기부여 테이프 같은 걸 팔거든요. 막 뭐 저 살래요. 우리 계속 열심히 일하고 우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월급으로 살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팸의 약간 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 계속 내레이션을 막 해. 돈 주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 중간중간 깔려요. 근데 그게 약간 이게 90년대 배경인데 요새 현대인들이 엄청 바쁘게 막 N잡식 하면서 사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재밌다. 그래서 저 아직 뭐 시즌 1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저는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시즌 2도 나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너무 나와야 될 것 같은 너무 재밌어. 오, 그 정도? 너무 재밌어. 딴데 막 영업하러 했어도 되게 재밌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야겠다. 하지만 제가 아직 다 끝내지 못해서 일단 여기서 얘기해봅니다. 커스틴 던스트 나온다니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정말로. 맞아. 엄청 좋아하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작품 제목을. 맞아. 이게 한국 뭐라 그럴까? 뭔가 나의 알고리즘이 안 뜰 것 같은 드라마긴 했어요. 네. 새우의 문생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콘텐츠를 하나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에도 신작으로 들고 왔고요. 바로 수리남입니다. 두둥. 얼마 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를 된 6부작 시리즈고요. 윤종빈 감독님 작품입니다. 그 하정우 배우와 황정민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그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강인구는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평범한 우리네 가장 카센터와 룸사롱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온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미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홍어를 다 갖다 버린다는 선장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수리남에 가서 그 홍어를 한국에다 팔면 되겠다 라는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수리남으로 건너가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한국으로 향하던 홍어 선적에 마약이 밀수됐다고 그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리둥절할 시간도 없이 경찰에 쫓기다가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된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이렇게 억울해하는 강인구 앞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면회를 와서 사실 그건 전요한이라는 한인 목사가 한 짓인데 그는 사실 마약왕이다. 그는 사실. 님 홍어에 마약을 실었다. 열받지? 돈 줄 테니까 그럼 언더커버해서 걔 좀 잡게 도와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비즈니스맨답게 돈으로 거래를 한 강인구는 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전요한 목사에게 접근하여 이제 언더커버로 일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검색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커뮤니티도 반응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여튼 되게 시의성이 넘치는 그런 시리즈라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들 재생 나가기가 있죠. 그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서 짧게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림판. 자, 조조. 이미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왜 갑자기 억울해? 너무 속상한데 제 생일에 진짜로? 네. 의외다. 우와, 의외다. 속상해. 왜 이러지? 하면서 재밌게 잘 봤어요. 네. 하지만 그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평소라면 찜할 것 같은데 딴 때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와의 그 어떤 걸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왜냐? 재밌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맞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꽁치. 저는 찜. 음. 저는
이게 실화였구나. 음. 그 포인트를 생각할 때마다 재밌었어요. 저도. 그걸 떠올리면 오 다시 한번 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새우. 저도 찜. 사실 추천을 하고 싶진 않은 드라마였고서는 그러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었는데 재미가 없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게 실화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은 왠지 실화가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 느낌? 그건 미쳤더라. 맞아. 실화 관련된 네. 찾아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니까 그래서 찜이고 그리고 뭐 이 드라마 또 애도해야 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네. 저는 나가기입니다. 저는 볼 때 분명히 재밌게 봤거든요. 1편 빼고는 뭐 나름 계속 재밌었는데 이상하게 끝나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는 거예요. 계속. 열은 닿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시리즈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것도 뭐 외제적인 어떤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고 약간 빡쳐서 이상하게 그 재밌었던 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게 분노만 남으셨고. 그리고 분노만 남았고. 우리 넷 중에 제일 먼저 봤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재밌었긴 했어. 근데 이 몇 년 지나면 수리남을 비롯해서 아수라, 범죄와의 전쟁, 독전, 국제시장, 마약왕, 공작, 신세계 등 뭐가 어디서 무슨 장면이었는지 누가 어디 나왔고 안 나왔는지 모를 것 같다. 그쵸.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지금 재생 하나, 찜 2개, 나가기 하나 아주 골고루 나왔고요. 재밌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요. 갑자기 재생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때 헌터 때랑 좀 되게 반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 좀, 반응이. 그때는 제가 막 재생이었고 좋아했고 막 그랬는데 음.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언더커버물이고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하지? 이런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고 처음에 이제 1화를 플레이했을 때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새로울 게 없어. 너무 많이 맞아. 봤던 배우들, 너무 많이 봤던 캐릭터. 근데 그럼에도 새로울 게 없는 이런 드라마 영화에서도 그래도 새롭고 재밌게 봤던 좋았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재생도 있고 찜도 있으시니까 더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언더커버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경찰이나 갱스터가 아닌 민간인의 언더커버물이었다. 이게 좀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면은 뭐 경찰 자체의 어떤 직업 소명 의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나라에 대한 뭐 약간 충성이라던가 갱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조직에 대한 그런 거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민간인은 사실 그런 포인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캐릭터가 이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설득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가를 위한 충성이 아니었던 게 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뭔가 그냥 이로움, 뭐 그냥 옳음, 뭐 이런 거 아니면 국가,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 돈에만 몰두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머리도 되게 좋아서 그런 캐릭터를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이게 되게 한결같이 계속 돈, 비즈니스 막 계속 내고를 하잖아요. 국정원과도 내고를 하고 막 전요한과도 계속 그런 내고를 하고 이런 수완적인 모습이 좀 나왔던 게 좀 재밌었다, 새로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캐릭터들이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면서 근데 그나마 강인구가 재미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민인 건 맞는데 유도를 해가지고 적당히 자기 보호는 가능해. 그리고 거기 어떤 약간의 쾌감을 주기도 해. 그래서 요거는 약간 남자분들이 판타지적으로 즐거움이 좀 크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뭐 완벽히 막 위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변기태 맞아, 캐릭터가 진짜. 전 진짜 변기태 때문에 봤다고 너무 해도 좋았어, 진짜. 진짜로 제가 원래 조우진 배우 되게 좋아하고 이분이 하는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캐릭터도 다 매력적인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변기태가 언더커버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진짜? 진짜요? 나 네. 몰랐어. 너무 약간 못했어 생각을. 너무 튀는 역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배우가 그치 그렇기도 하지. 그래서 언더커버일 것 같은데 하다가 진짜
딱 드러났을 때 어. 이게 김이 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역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씬 연출도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가 맞아.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요한 목사의 어떤 설정 어떤 종교인의 언어를 맞아. 활용하면서 엄청 못된 사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미지는 진짜 좋았어요. 사람 좋게 웃으면서 이 뭐 사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제 생각보다는 빨리 가면이 벗겨진 게 좀 아쉬울 맞아. 정도? 그래서 그대로 가져갔으면 진짜 좀 더 재미가 있었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맞아. 그 캐릭터가 처음에 막 한 1화, 2화까지만 그 모습이었고 뒤에는 너무 목살을 다 없애고 맞아. 그냥 평범하지 않지 마약왕이 그냥 평범한 빌런. 일반적인 빌런 마약왕 같은 걸로만 계속 그려져서 그거는 맞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 때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 언더커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약간 튀인다는 그게 뭔가 그 챙진 쪽이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딱 국정원임이 밝혀졌을 때 그 약간 공무원 특유의 피로함 같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엄청 피로해지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게 눈이 탁 풀려고 담배가 피면서 그게 너무 웃겨서 재밌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 어디서 저런 배우가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 이번 건 정말 조진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나.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액션 씬도 조진 배우가 다 했잖아요. 너무 했어요. 그 계단씬 엄청났죠. 하정우는 맨날 그 업어치기 으짜 그것만 하고. 그 사람 소시민이니까. 근데 소시민치고 너무 잘한다. 뭐든지 맞아. 일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린다. 맞아. 근데 좀 대단한 캐릭터로 그려지긴 했던 것 같아요. 좀 평범하진 않지. 전 솔직히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 강인구 캐릭터가 되게 몰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판타지 그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약간 한국 남자들의 판타지 그 자체인 느낌? 근데 실제 인물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더 말도 안 되는 더 신기해. 사람인 거야. 진짜? 더 어때요? 정확히 어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기사들이라던가 그때 나왔던 걸 보면은 실제로는 한번 심지어 들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사실은 나한테 뭐 이렇게 할 줄 알고 의심할 줄 알고 사실 내가 함정을 판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더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런 강인구 캐릭터가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실화를 생각하면 약간 용서가 되는 것들이 많은 드라마였다. 실화를 찾아봤을 때 제 느낌 어땠냐면 전요한은 실제가 더 보잘것없었던 것 같고 맞아. 그 드라마보다 강인구는 실제가 너무 엄청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오빠 난 도대체 어떻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강인구 보면서도 드라마에서 납득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처음엔 되게 약간 비즈니스가 엄청 중요하고 그런 게 되게 밝아서 나 이렇게 사업 망했으니까 국정원에서 돈 주니까 하는 거. 약간 이런 게 되게 딱 덧셈 뺐음이 정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그런 거는 좀 잘 안 보이고 맞아요. 갑자기 어떤 막 그런 울분. 화가 나서 못 참아서 이거 집에 못 가겠어. 이게 저 이해가 안 되는 친구에 대한 어떤 복수. 그러니까 뭔가 음. 그런 다른 부분에서의 동기부여가 이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지니까 저는 되게 약간 캐릭터 붕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또 실제 인물 쌓아보니까 또 약간 납득이 되기도 하고. 그럼 실제 인물도 그런 친구를 잃었다거나 뭐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죠? 친구 부분은 보지는 못했어요. 기사에서. 친구 근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사업은 조봉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말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전요한이 이름이 조봉행이었는데 근데 그 보면 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라는 마음은 맞아. 조금 들기는 들더라고요. 맞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결국은 그 조봉행이란 사람을 수리남 밖으로 끌고 나오게 됐대요. 그 와. 마약 거래를 어떻게 하자고 그게 해서 가능하지? 브라질에서 장난 체포를 아니더라, 진짜. 당했대요. 그 조봉행이. 그것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조봉행이 원하는 만큼 그 위치에 안 나와줘서 막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해가지고 실제로 그 케이 씨가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대단하다. 그분 지금 뭐 하실까? 평범하게 카센터를 하고 완벽한 어떤
판타지라니까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왜 이 윤종빈 감독이 이거에 매료됐을지 좀 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알 것 같죠. 너무 영화 같잖아, 그냥 이 자체가. 실제 인물 같지가 않아. 맞아. 어디 뭐 진짜 소설같이. 근데 이 조봉행이라는 마약왕이 의외로 형량이 되게 낮았더라고요. 10년이었는데 그게 코카인을 48kg만 운반했고 한국에 유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형 이렇게 됐나 봐요. 감형이 됐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중에 복무 중에 사망을 했대요. 얘 처음에는 이거 공개됐을 때도 뭐 수리남에서 지금 뭐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왔는데 사실은 복무 중에 사망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되게 초라하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요것 외에도 좋았던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종빈 감독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또 있었을 것 같고. 저는 황정민 배우 연기 진짜 좋았어요. 황정민 배우 뭐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건 되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사실 제가 어떤 감흥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거를 감탄하면서 봤었고 그리고 저는 촬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되게 핸들들을 과감하게 되게 잘 쓴다라고 느꼈고 그 인물의 어떤 감정을 이게 약간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각 캐릭터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카메라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두 번에 걸쳐 탁탁 들어간다던가 뭔가 그런 식의 그걸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촬영 되게 잘하네라고 생각했고 그 촬영 감독님이 뭐 아신전도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굵직굵직한 범죄와의 전쟁도 그때 뭐 윤정빈 감독이랑 같이 하고 좀 좋은 작품들 그러니까 좀 그런 화려한 그런 느낌의 작품들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맞아. 저 그런 서로 눈치 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다 보고 나면 되게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긴장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촬영이 몫이 전 되게 크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긴장감이. 워낙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쨌든 그걸 잘 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눈빛 같은 거를 너무 잘 보여줬다. 그리고 인물뿐만 아니라 해외 로켓 어쨌든 한국 드라마에 잘 나오지 않는 외국 장면들이 많은데 저 헌트 보면서도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꽤 없더라고요. 보면서 외국인 배우나 그런 어쨌든 수리남이라는 되게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데도 막 어색하다 이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던 것 같고 한국에서 찍은 장면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그거 제주도. 제주도. 클럽 이런 것도 다 이태원이고 그냥. 근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어색하다거나 민망해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서 좋았던. 어쨌든 영화 감독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게 사이사이에 잘 끊더라고요. 다음 화를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와 궁금해서 이거는 다음 화 보기를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와 잘하긴 한다. 진짜 거의 내리봤던 것 같아요. 볼 때는. 맞아. 1화는 좀 버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리봤던 기억이. 막 사람들 반응도 보면 그나마 주말에 1화를 틀어서 다행이었다라는가 맞아. 쭉 보게 돼가지고 그런 맞아. 반응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재생을 한 유일한 이유예요. 끝까지 그냥 봐서. 제가 시리즈를 절대 끝까지 한 번에 못 보거든요. 끝까지 한 번에 보셨군. 네, 궁금은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끊어서 아이씨 어떻게 됐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긴장돼서 다음 화를 누르면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게 안 나와. 안 나와요. 하면서 약간 또 버티다가 또 마지막에 후루룩 하고 끝나고 그러면 다시 눌러면 또 약간 되게 완급을 엄청 이렇게 해놨다. 네,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계속 전체적으로 뭔가 더 재밌을 수 있는 느낌인데 뭔가 힘이 안 들어간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항상 에피소드 초반에는 뭔가 스토리를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처음부터 뭔가를 깔고 나가는 갑자기 막 악몽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전편에 있었던 긴장감을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약간 맨 앞에가 약간 그랬어. 맞아.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물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아주 넷플릭스 생리를 잘 아는 물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약간 강인구가 되게 멘탈이 강하잖아요. 엄청 세지. 너무 강하죠. 진짜 그 캐릭터 중에 제일 센 사람 같은데 전혀 뭐 흔들림이 없어. 진짜 흔들림이 없고 죽음의 순간에도 솔직히 민간인이면 그렇게 차분하게 오줌 쌀 오줌 것 같은데 저도 기절했죠. 기절했지 진짜. 근데 그 되게
듣기 싫은 추임새나 막 그런 말투 계속 하는 거 있잖아. 막 그래서 막 되게 꼴 보기 싫은데도 너무 대단한데 막 이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 영화에서 무서워 보일수록 약하고 안 무서워 보일수록 세요. 맞아. 저는 진짜 첸진 진짜 무섭. 이 편에서 저 진짜 기절할 맞아. 뻔했거든요. 너무 무서워. 근데 뒤로 갈수록 사람이 너무 묘해. 순수하고 바보 같아. 바보인 거야. 맞아. 무슨 말 한마디에 멈칫하고 그래? 그거 아니 허거 내주는 게 전 제일 웃겨. 밥은 먹고 해야지. 계속 거기 가면 쌀국수 먹고 허거 먹고 너무 착한 거야. 브라더. 금방 브라더 돼가지고 웃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그래서 악어한테 던져준다더니. 그러니까. 하나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장첸 씨. 맞아. 연기 잘하시다. 다들 뭐 한 명 빼고 다들 연기가 유연석 씨요? 진짜. 짝지르네. 아니 나는 황정민 배우를 보면서 처음으로 약간 어떤 큰 감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저는 유연석 배우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줄 실망하셨군요. 몰랐거든요. 그 영어를 쓰는 컨셉 때문인가? 그런가? 아니 뭐 연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유연석 배우도 그렇지만 그런 주연들을 제외한 모든 역할이 다 별로였어요. 저는 너무 기능적으로 쓰이고 너무 그 왜 국정원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냥 모든 인물들이 다 종이 인형 같았어요. 국정원에 특히 더 그랬어, 맞아. 근데 유연석 그 배우가 연기한 데이빗은 어쨌든 약간 그래도 약간 오른팔 혹은 뭐 왼팔 그치.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커버인 척도 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조연이었는데 이건 뭐 연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출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같이 있겠죠. 근데 배우로서도 저는 연기가 되게 불안하다? 코리아에 5점을 남기신 게 아닌지. 그래서 그 예전 작품들에선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연석 씨가 다른 작품에서 나쁜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몇 개 기억이 그거 잘 안 그거. 나는데. 유연석 드라마. 씨는 나오겠지. 드라마 엄청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야, 악역이라 하기엔 좀 의로운 역할로 나왔. 그래도 악역. 악역. 미스터 아니지. 션샤인. 그 정도면 되게 좋게 좋은 만들어진 건가? 캐릭터지. 구동매. 구동매 캐릭터. 그거 뭔가 그건 좀 좋았어. 너무 좋은 캐릭터였지. 이거 말고는 막 못된 역할은 없는 거 완전 같네요. 악인으로 나온 거는 이게 처음이었나? 근데 뭐 저는 그냥 쫄보고 겁지면 으악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무슨 글을 읽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그 역할을 어느 배우가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떤 사람들이 막 다른 배우들 막 대입을 해놓은 걸 봤는데 아무도 어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유연석이다. 그나마 유연석이 제일 나았다.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래. 유력한데 인텔리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 건가? 영어를 잘해야 되면 유태호가 해야 되나? 그것도 안 어울린다. 유태호 안 누가 어울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맞아. 일단 영어를 섞어 쓰는 그 컨셉이 너무 안 어울렸어. 그래. 그냥 저는 차라리 아예 더 인텔리하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그치. 깔끔하게 하는 게 맞아. 나았을 것 같은. 맞아. 갑자기 막 껄렁껄렁하면서 영어를 썼는데 그 영어가 전혀 교포 같지 않은데 교포로 표현이 되니까 뭐지? 맞아. 변호사라는 그 설정도 되게 약간 안 와닿았어요. 맞아. 응. 그러니까 왜? 맞아. 변호사고 인텔리면 좀 더 진짜 약간 더 뛰어나게 그려지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오른팔인 것처럼 너무 그려지니까 약간 설득도 좀 따로 변호사 갑자기 저걸 왜 어떤 깽에 뭐 오른팔을 하면서 되게 눈치 보고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설득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 하나만 했어야 되는 것 같아. 캐릭터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네,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좀 되게 안타깝고 게다가 맞아. 워낙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깔려 있다 보니까 맞아. 더 이게 대비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박혜수 배우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박혜수 배우는 이제까지 작품들을 보면은 다 저는 도화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배우 자체가 그냥 이 사람 자체의 어떤 모습은 잘 안 떠오르고 항상 그 역에 딱 맞게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되게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처음에 국정원 그걸로 나왔을 땐 되게 밋밋하다고 좀 느꼈었는데 중간에 깡패 되면서 실제로 만날 때 너무 맞아. 충격적인 거예요. 연기 너무 잘해. 꿈의 가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식사는 잡섰어. 강프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진짜 그 깡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깡패 역할을 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되게 잘한다 생각이 너무 잘했지. 들었어요. 약간 어색해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어색해하면서 약간 뭔가 눈치도 빨리빨리 보면서 맞아. 하여튼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다. 맞아. 박혜수 배우 봤던 작품 중에 저도 제일 좋았어요. 조조 혹시 또 딴 거 있나요? 저는 진짜 그냥
저번에 헌트 때부터 되게 이런 류의 영화에 적대적이었는데 요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저를 살짝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 이런 영화 좋아하는구나, 이런 작품 재밌게 보는구나. 근데 그냥 생각 외로 너무나 몰입이 잘 됐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그냥 재생을 하는 이유인 거지? 다르게 이거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쉽긴 했지만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 만들었어요. 그치. 뭐 빠지는 게 사실 별로 거의 없어요. 그냥 재밌고 서사도 맞아. 되게 쫄깃쫄깃하고 엄청나게 좋은 소재를 잘 낚아챘고 맞아. 촬영도 좋았고 연기도 맞아. 좋았고 아까 청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다양한 지금까지 나온 비슷한 류의 영화들에서의 장점을 다 빼온 느낌? 잘했어. 그래서 만듦새는 좋다? 잘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빠지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분노한 이유. 저는 보고 난 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뭐 기생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외국인이 어떤 한국의 대표적 영화나 시리즈를 찾아볼 때 아마 한국엔 여성이 안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대표적인 이런 상업 영화에서 그냥 여자들이 전멸해 왔는데 왜 이게 더 안 좋아지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요새 그 작은 아씨들 우리 미리 예고를 날리자면 언젠가는 끝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추자연 배우가 나와요. 근데 추자연 배우 거기서도 특출이고 여기서도 사실상 뭐 특출이잖아요. 근데 같은 특출인데 이렇게 다르게 쓴다고? 그 생각 때문에 혹시 작은 아씨도 보고 계신가요? 네네. 저 2화까지 봤어요. 네, 엄청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좋게 나온다는 게 여기 좋다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멋있게 그려지고 나와. 연기도 잘하고 이 캐릭터의 이름이든 역할이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비중 있고 특출임에도 엄청 입체적이야. 네, 입체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와, 평면 그 추자연 잡채. 배우 처음에 난 추자연 배우가 1화에서 등장을 했을 때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와, 추자연 배우 이렇게 나온다? 앞으로 뭐가 있겠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이렇게 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이 배우의 이름이 한 두어 번 불리거든요. 혜진이인가? 혜진이에요. 네, 이름이 두어 번 불리는데 그게 유일하게 불리는 게 이제 하정우가 아내 이름을 전화로 부를 때 아,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약간 이런 상황에서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왜 까날님께서 그런 헌터 저희 거 들으시고 백델 테스트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뭐 수리남뿐 아니고 최근에 되게 많은 그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상업 영화들이 이 백델 테스트에 비읍도 못 간다. 그치. 진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아시죠? 백델 테스트 뭐 네. 이름을 가진 여성 네. 캐릭터가 최소 2명 있어야 되고 뭐 이름을 가지긴 했어. 그 국정원 직원도 시연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근데 항상 유일하게 그 상급자나 남편에 의해서만 호출이 되는 그런 설정. 아, 약간 보고 난 뒤 너무 기분이 나쁜 수준이었고 더 나빴던 거는 저는 캐릭터만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을 너무 이 드라마 자체에서 너무너무너무 물건처럼 쓰는 거예요. 그쵸. 약간 일종의 소품 같아요. 뭐 자쿠지 씬 옆에 전유한 옆에 여자들 오케이. 뭐 첸진 안마 씬 그럼 여자 위에 세워 오케이. 뭐 이 씬 여기 여자 또 둘이 뭐 엉덩이 흔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화면이 약간 허전할 때 채우는 배경. 소품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묵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져볼까요? 네, 묵념의 시간을 묵념의 가지도록 시간을 하겠습니다. 감독은 이제 윤종빈 감독은 실화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넣을 필요를 굳이 느끼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 핑계고 변명이다. 다 극화하는 건데 어차피. 그런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늘 하는 말. 그럼 단순히 캐릭터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냥 맞아. 여자 캐릭터가 뭐 적게 나왔다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작품을 처음 기획할 때 다양성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의 법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진짜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편중됐다고 느껴요 저는. 그죠.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될지 잘 아, 모르겠으나 그냥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약간 직업윤리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자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여자인 내가 봐도 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1화는 너무 심했고 그래서 뭐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할 말 없고 사실 저는 이제 팟캐스트가 아니었으면 이제 타차를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1화가 너무너무 별로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여성 캐릭터를 살릴 만한 캐릭터가 없었다. 실제 이야기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없었다. 국정원 팀장이나 변기태를 여자로 해볼까 고민했지만 오히려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왜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도 약간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득력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마지막에 다음에는 순수 창작물을 가지고 여자 배우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소신을 전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냥 뭐 이건 꼭 윤정빈 감독님만의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은 영화들이 이런 식이고 사실은 뭐 여성 서사가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독립 영화, 뭐 이른바 언더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요새 잘 뭐 조금 나오고 있다고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슬펐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그치. 뭔가 저는 이게 이거를 제작자의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 아예 제도를. 저는 진짜 약간 그런 넷플릭스에서 그런 거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저는 윤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흥행을 위해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이고 관객들이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맞아. 이 관객들의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이제 되게 오히려 제작자들이 약간 관습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듦새도 좋고 다 좋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지점들이 보고 난 뒤에 이 드라마를 되게 안 좋게 기억하게 되는 너무 심해서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진짜 이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 여자들이 자꾸 헐벗고 나와가지고 옆에서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슬렸거든요. 진짜로. 그냥 서 있잖아. 팔짱 끼고 그냥. 그리고 맨날 너희 나가 이러면 조용히 나가고 막 이런 식의 연출이 에스코트 해드려. 계속 에스코트 해드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맞아. 배우들도 찍으면서 민망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 진짜. 맞아. 너무 도구처럼 썼죠, 진짜. 누구 한 명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땡쯧. 땡. 저 그 수리남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 약간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약간 다를까.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저 어떡하냐 이거. 근데 좀 문제가 같기는 했어. 만약에 한국을 이런 식으로 다뤘다? 맞아. 제목이 대한민국. 막 대통령이 그렇게 완전 이상하게 나오고 어떤 한국의 몫을 하나에 휘둘려서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나라면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 배경을 이제 팩트에 기반은 하니까 한 60년대에서 한 그 민주화 되기 전에 걸 다루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했을 때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막 다 과거인데 마치 지금 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맞아. 또 어느 정도는 그 시선이 약간은 타자화된 시선과 약간의 어떤 선민주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참. 그리고 막 미국이나 뭐 이런 독일 뭐 이런 큰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인지도가 별로 없는 나라로서 이미지가 그걸로 잡혀버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제가 그 나라 사람이면은 그래서 거기 있는 교민들한테 지금 조심하라고 진짜요? 외교부에서 근데 그럴 수 얘기도 있지.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혹시 그런 보복이나 기분 나빠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남 현지 반응은 좀 되게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넷플릭스라는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기회를 타서 나라가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약간 그 대통령을 까는 그 장관이죠. 그 장관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교민들도 있고. 뭐 실제로 그리고 수리남이 어느 정도는 마약 환승국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가지고 뭐 그냥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여전히 문제 얘기할 때 뭐 아니라 이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거는 봤는데 그건 나라에서 하는 말이고 그치. 실제로는 어떤 건지 또 잘 모르니까.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로는 여전히 마약과 긴밀한 나라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뭐 그렇네요. 현지 주민들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인터뷰도 있고. 쿨. 어. 그냥 보면서 저도 어려운 계속 문제. 걱정스럽기는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르코 세인츠라는 제목으로 풀렸다고 하네요. 외국에는. 그렇군.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차피 각색할 거면은 살짝 가상의 국가로 해서 어차피 실화라서 저희가 또 생생함을 수리남의 주고 싶어. 수리남도 실화인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런 것 이런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수리남에서 그 조공행을 빼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감독님이 그 실화 기반이라는 거를 꽂혔다. 놓지를 못하셨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나같이 나도 못 났을 것 같은데. 맞아. 그건 너무 그래. 재밌는 얘기긴 해서. 그러니까 제작자로서도 그렇고 관객으로서도 사실 이걸 계속 실화라는 걸 떠올리면 이게 훨씬 재밌어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사실 그러게.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고 감수하셨네요. 위험.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수리남이라는 한국어의 이 제목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도 노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남자. 끼릭끼릭.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리남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되게 다양하게 나온 만큼 여러 생각들과 뭐 평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인 만큼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어떠셨는지 저희 밖에 듣고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화에서 또 재밌는 콘텐츠들 영업하는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두둥.